완전 천사주는 신인 지연이 김차홍 작가의 네 번째 단원 첫 번째 큰바위 얼굴. 보통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 그 세계가 신비한 것이고 보면 영이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돌을 닦는 사람이 신인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건성으로 듣기엔 뭔가를 던져주는 것만 같아 이를 지켜봐야 할 속인으로선 크나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신인 허경영이 들려주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본다. 지리산에서 오랫동안 돌을 닦고 있던 무명이란 이름을 가진 한 여선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전라도 영암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월출산을 찾게 된다. 그런데 그곳에 막 도착하자마자 느닷없이 큰 바위에서 허경영 세계통일대통령이란 휘장과 함께 허경영과 똑같은 얼굴 모습이 나타났다. 환상이었다. 순간 그녀는 예사롭지 않은 이적이라 생각하고 수소문 끝에 허경영을 만나게 된다. 그 뒤 무명선사는 전국의 도인 약 20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허경영을 만나자 신인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예절을 갖춰 절을 하게 이른다. 이상은 신인이 전하는 말이다. 이의 영향 때문인지 영암의 월출산에 있는 큰바위 얼굴은 알게 모르게 신인의 표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나 할까? 사실 영암의 큰바위 얼굴이 허경영이라 함은 최초로 무명선사에 의해 알려졌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배경에 보통 사람이 아닌 도인들이 있고 보면 무게가 실린다. 영암에 찬 천년의 바위를 두고 영암에 있는 도인이 연출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 이는 본질인 영의 움직임이 없고선 일어나기가 어렵다. 영암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바위란 뜻으로서 신라시대의 진표율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 지명의 유래에 대해선 신정동국 여제승남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구정봉 아래에 있는 동속으로 인해 영암이 이란 지명이 나왔다라고 한다. 예사로운 바위가 아님을 말해준다. 영암의 큰바위 얼굴은 영암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이 흐르면 기가 있기 마련이고 이의 원료를 찾아 나서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된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영암의 큰바위 얼굴이다. 그래서일까? 영암 월출산의 큰바위 얼굴은 영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일약 급부상하고 있으며 영암 지역의 스토리텔링으로 인해 갑자기 매스컴을 타게 됐고 그렇게 되자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스토리가 있는 영암의 큰바위 얼굴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을까? 들리는 바로는 벼락에 의해서란다. 이 바위의 얼굴은 신령스러운 데다 하늘이 만들어준 조각이어서 뜻이 더할 나위 없이 깊다. 이렇듯 영암의 큰바위 얼굴은 미국의 러시모이 산 정상에 새겨진 조각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큰바위 얼굴이라 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명작을 떠올리게 한다. 1850년 미국의 너세니얼 호손이 지은 단편소설인 큰바위 얼굴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제목부터가 관심을 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때라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 당시만 해도 감명이 깊었다.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눈앞에 보이는 산에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묘지의 전설을 듣게 된다. 그때가 유년 시절이고 보면 어머니의 말이 뼛속 깊이 각인될 수밖에. 나이가 들 때까지 인자하고 올곧은 위인의 출현만을 염원하던 끝에 그는 일생을 통해 운명적으로 네 사람을 만난다. 그가 상대한 사람은 거부와 장군 그리고 정치가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시인이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그토록 그리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기다렸음에도 그 생각이 한갓 물거품인데에 대한 실망이 컸다. 늙음하게 설교자가 됐던 그는 자기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온 시인으로부터 예언은 드디어 실현됐다.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어니스트 자신이다 란 말을 듣게 된다. 시인의 말은 의외였다. 이는 환희는커녕 대래 갈등을 느꼈다. 왜냐하면 큰바위 얼굴이 상징하는 인물이 자기와 만난 사람도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니스트는 진지함이 넘쳐나는 시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여전히 기다림 속에서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큰바위 얼굴과 같은 용모를 가지고 쉬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작품은 여기서 끝을 맺는다. 나라마다 큰바위 얼굴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건국 이후에 등장한 인물들을 바위에다 새기면 어떨까? 굳이 이념 따위는 따지지 말자. 이에 인물로는 초대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경제와 민족중흥을 일으킨 박정희, 민주화의 토대를 이룩한 김대중을 들 수가 있겠고, 이들을 새긴다면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바위에 새길 네 번째 지도자는 누굴까? 아마도 권좌에 오르게 될 영적 존재인 허경영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무명선사께서 영암 월출산의 큰바위 얼굴이 새로 부상하게 될 인물인 신인을 들먹였기 때문이다. 난 그녀의 말에 주목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왜 영암에 큰바위 얼굴이 등장했으며 이의 주인공으로 그를 거론했을까? 그의 출연은 예언된 것이며 구군상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지러운 전국이 그를 부르고 있다고나 할까? 난 어니스트처럼 오랜 세월 아니어도 큰바위 얼굴 모습을 그리며 기다려왔다. 그러던 차에 신인인 그가 혜성처럼 나타났다.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명수사의 말이 옳았다고 일제히 입을 모을 것이다. 여기까지 완전 천사 주는 신인 네 번째 단원에서 첫 번째 장 큰바위 얼굴이었습니다.